안녕하십니까. 에필성형외과 원장 김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편두통 중에서 후두통이 되겠습니다. 그 뒷목이 아프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봤고요. 이 후두통은 편두통 중에서 가장 빈도가 많은 형태인 것 같습니다. 이 이유는 특히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을 많이 쓰면서 그 고개를 똑바로 보는 것보다는 숙이는 일들이 많아졌죠. 그렇게 해서 이 숙이게 되면 그 우리 머리는 약 한 5에서 8kg 정도 무게가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볼링공을 가지고 1, 2mm를 좀 더 손에서 잡고 이렇게 움직여 보면 이걸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 근육들이 굉장히 덜덜덜 떨리게 됩니다. 그만큼 긴장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는 고개를 이렇게 앞으로 뺀다고 그만큼 긴장을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승모근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승모근이 이 머리를 잡기 위해서 이 근육이 어떻게 역할을 하는 것인데, 고개를 숙이는 일들이 하루 종일 일과 중에서 많다면 뭐 특히 수험생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설거지하는 주부가 될 수도 있을 거고, 뭐 스마트폰은 아니면 신문 모든 것들은 고개 숙여서 하는 행동들이 하루 일과에서 많은 시간을 차지한다면 그만큼 목에서 승모근의 어떤 과로가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후두통을 앓는 임상 그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이분은 굉장히 특히 오른쪽 뒤쪽이 많이 심하게 아팠습니다. 양쪽 아픈 게 아니라 오른쪽 뒤가 심하게 아팠었는데 35년에서 40년 정도 편두통을 앓았다고 하는데, MRI나 CT나 아니면 신경과적 검사를 다 해봐도 한의원에서 치료해도 치료가 되지 않더라고 하고,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 다 다녀봤지만 웬만한 치료법을 되지 않더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오랜 동안 문진 끝에 한 가지 알아낸 사실은, 이분이 20대부터 산책할 때 큰 개를, 그것도 오른손만 잡고 산책을 하는 것을 여러 문진을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개를 산책할 때 한 손으로만 산책을 하다 보니까 이 큰 개를 그 견인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뒤를 잡아야 되는 단계 되겠죠. 그래서 제가 더 문진을 해보니까 뒤, 견갑골, 등 전체가 오른쪽이 다 경직이 되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목에서의 과로는 오롯이 혈액의 정체로 일어납니다. 혈액이 정체가 되는 거죠. 결국 우리 몸은 이두근을 계속 쓰면 이 쓰는 만큼 근육에서는 그 피를 증가를 시킵니다. 이쪽으로 펌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영양분을 많이 받아서 또 더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쓰는 기관인데, 이 목도 그렇습니다. 이 승모근이나 목 근육 자체가 고개를 숙임으로써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고, 그만큼 많이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피를 계속 이제 펌핑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풀어주질 않으면, 스트레칭을 한다는 건 결국 정체된 피를 빼준다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 정체된 고속도로를 우리가 도로를 청소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더 나가질 않아서 여기 정체가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쪽에 있는 피들은 절벽이라서 빠지기가 쉽지만 여기서는 위로 중력을 타고 위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특히 뒤로 이렇게 해서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서 정체가 많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피가 더 정체가 되기 때문에 이쪽을 마사지를 이용해서든지 풀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이 정체가 돼버리면 결국 후두에 있는 신경들, 예를 들면 세 번째 후두신경 아니면 그 소후두신경, 이런 신경들이 그 근육이 정체가 되면서 두꺼워지면서 이 신경들을 누르게 됩니다. 그 누르게 되면 이 신경은 압박을 받게 되고요. 피가 통하지 않으니까 몸에서는 말초신경이죠. 이 말초신경이 살려달라고 뇌에다가 이제 피드백, 하소연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뇌에서는 어떤 피드백을 받냐면은 통증으로 피드백을 받습니다. 그래서 뇌에서는 이제 아프다라고 해서 이쪽을 계속 통증을 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만큼 말초신경이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통증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무시하는 진통제를 먹게 됩니다. 우리가 대부분 어디가 아프다, 관자놀이가 아프다 이러면은 당장 생각하는 것은 여기가 근육이 돼 있으니까 풀어줘야지 라는 생각보다는 너무 많이 썼구나 이렇게 인식하기보다는 통증을 없애야지라고 진통제를 찾게 되겠죠. 또 한 가지는 커피 같은 것도 우리가 어떤 그 각성제를
하기 때문에 어떤 통증을 조금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커피라든지 진통제를 이제 의존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신호를 우리 자체가 스스로 무시를 하는 겁니다. 이 무시를 하게 되면 나중에 대한 결과는 어마어마한 큰 재난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결국 만성 편두통으로 이제 악성으로 됐기 때문에 그 약이 듣질 않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약도 또 듣다가 그 다음 약 센 약을 하다 보면 결국 얘는 살려주었으면 일찍 풀릴 것을 우리가 살려주질 않고 계속 진통제로 우리 몸의 신호를 무시했기 때문에 이런 큰 재앙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 신호를 조기에 빨리 간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프다면 빨리 보살펴서 근육을 풀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후두통이 생긴지 아시겠죠? 그리고 대부분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 긴장한 사람들이 보면 이 목 쪽에 승모근이 많이 올라갑니다. 교감신경에서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특히 목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그 예민한 분들이 후두통을 좀 더 많이 앓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아침보다는 오후 늦게 그만큼 계속 써왔기 때문에 오후 늦게 돼서야 통증이 더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직을 하는 컴퓨터를 하는 사람들이 요즘 워낙 많아졌다 보니까 앞으로 화면을 보려고 계속 고개를 빼다 보면 결국 거북목이 몇 번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후두통을 앓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왜 후두통이 생긴지를 이해를 하셨다면 어떻게 이 후두통을 풀어주는가를 또 치료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가 정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목에 대한 부분을 빼줘야 되는 거죠. 이 정체된 피를. 그래서 그 정체된 피를 빼주는 방법은 뭐 한의 쪽에서는 부항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침수적인 거다 보니까 염증이 생길 수도 있어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자체 스트레칭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추운 겨울 날씨에, 가을 날씨에 바로 스트레칭을 하면 이게 또 살이 또 아프거나 이래 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따뜻하게 해서 혈액을 이완을 시켜줍니다. 여기에서 온찜질이나 아니면 목에 뭐 뜨거운 거로 샤워를 한다든지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우리 스트레칭 하는 방법을 많이 아실 겁니다. 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뒤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또 이런 식으로 반대로 이제 하는 스트레칭을 하게 되죠. 그러면 여기 있는 정체된 피들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정체된 피들 결국은 여기는 빠졌지만 다른 쪽으로 옮겨주는 역할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쪽으로 옮겨주는 역할은 결국은 반대의 행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옆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몸을 이렇게 숙였죠. 숙여서 했는 거라면 제가 지금 서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거꾸로 하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천정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천정을 보시면 목 근육과 가슴 근육, 여기 그 광견근을 더 쓰게 되는 거죠. 이게 목 근육의 대신을 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이 7, 8kg 되는 무게를 목이 쓰던 거를 광견근이 대신 써줘야 됩니다. 나중에 이쪽이 굉장히 많이 이제 근육이 쓰이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던 피들이 이 광견근을 통해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식으로 하는 작업을 했다 하면 반대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오른쪽, 왼쪽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기의 습관을 반대로 해주는 것을 풀어주는 게 가장 좋은 목 근육을 풀어주는 방식입니다. 왜냐면 오른손잡이 오른쪽에 많이 있을 거고 왼쪽으로 뭔가를 했으면 왼쪽을 더 많이 썼을 거기 때문에 그거를 골고루 풀어주기 쉽지 않으니까 자기가 했던 반대 행동을 해서 한 10분이나 20분을 아침 정으로 계속 풀어주시면 그러면 목이 좀 더 그 힘을 덜 받기 때문에 좀 더 오래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운동이라든지 스트레칭 같은 것은 초기에는 가능은 하겠죠. 그렇지만 너무 심해졌다면 사실은 이제 약물 치료법이 이제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 단계를 넘어섰다면 이 약물 치료는 보톡스를 가지고 우리가 치료를 할 수 있는데요. 제 같은 경우도 편두통 환자가 서울에서나 대전에서 오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보톡스로 하고 나서 한 2주 정도 지나면 효과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한 4개월 정도는 효과를 볼 수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사람이 살기가 훨씬 생활 질이 편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초기에 우리가 운동 같은 거, 습관 같은 거를 다시 고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너무 심한 말기, 결국 한 10년, 20년 동안 진통제를 달고 살아서 뭐를 해도 다 듣지 않더라. 이런 분들은 이제 수술을 추천드립니다. 편두통 수술이란 것은 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이 후두에 일부 조그만 절개를 해서 그 근육과 신경, 아까 전에 신경이 압박이 되어서 신호를 잘 못 받아서 통증이 되었다고 얘기 드렸는데, 이 말초신경을 근육과 분리를 해줘서 신경의 피가 잘 가도록 해주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수술 시간은 약 30분 정도 수면 마취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수술은 아닙니다. 편두통 수술은 아주 큰 수술로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거의 쌍꺼풀 수술에 준하는 가벼운 수술이라 생각하시고, 그렇다고 초기부터 먼저 받으실 필요는 없고 아주 악성 편두통, 그 말기 정도 되면 수술, 그리고 중기는 보톡스, 그리고 초기라면 이런 스트레칭과 운동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후두통에 대한 얘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목은 우리 몸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 조직 중에 하나고, 특히 목 뒤쪽을 너무 많이 쓰게 되면 앞쪽이 비어서 여러 가지 질환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척추에 관련된 질환들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목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뒷목을 아프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영상을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